게임 해보신 분들, 게임하다가 체력이나 마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포션을 먹던가 포션을 먹기 아까우면 일부러 죽고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단 제쳐두고, 현실에도 포션 같은 게 있으면 참 어떨까, 우리가 살기 얼마나 편할까, 지쳤을 때 딱 먹으면 체력 회복 빵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열심히 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삭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해 본다면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존재하는 포션의 개념을 현실에서 가져오려면, 아이템이라는 개념은 현실에는 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체력 상태 회복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과 같은 개념으로 잘 쉬는 게 중요하겠다. 이 휴식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 휴식이란 개념. 근데 막상 휴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수강생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봐도 잘 쉬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대부분 없으세요. 쉬는 거, 휴식.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게 휴식인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개념을 잡으시면 이렇게 쉬는 게 잘 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휴식이란 개념을 제가 오늘 재정의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MBTI라는 걸 참 많이 씁니다, 요새. MBTI. MBTI에서 가장 먼저 오는 알파벳이 뭐죠? E 혹은 I입니다. E는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I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E라는 사람과 I라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여기서도 퍼센트도 존재합니다. 뭐 49%, 51%, 그리고 51%, 49%. 이렇게 혼합되면 어떤 사람이 되죠? 49% I가 더 많으니까 I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E가 더 많으니까 E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E와 I,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퍼센트에 따라서 같은 I지만 좀 더 외향적인 I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같은 E지만 내향적인 걸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E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쉬는 거에 맞는 사람은, 극 I적인 사람들은 그냥 쉬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극 E적인 성향들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야 돼요.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뭐 상사 재수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야 풀려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I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눕습니다. 천장 봅니다. 이게 휴식이에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건 극 E, 극 I적인 성향의 휴식이고요. 이렇게 퍼센트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휴식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 성격에 맞는, 본인 성향에 맞는 휴식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사는 환경에 따라 할 수 있는 휴식이 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 극 I인 사람은 어떻게 쉰다고 했죠? 누워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거 사치입니다. 나가서 알바 하나라도 더 뛰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휴식과 할 수 없는 휴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휴식이란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나에게 맞는 휴식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느낌이 전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 휴식을 하라고 했다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달리면 그거 휴식입니까? 이건 역주행이에요. 절대로 이런 말은 아니고, 그리고 휴식이라는 개념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휴식은 마라톤을 하다가 한 2박 3일 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을 하다가 이렇게 2박 3일 정도씩 막 쉬어버리면요. 내 꿈과 목표 열정이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올바른 휴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휴식은 달리기 위한 휴식입니다. 내가 계속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휴식. 그래서 저는 어떻게 쉬냐면요. 큰 휴식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를 보면 일단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를 보면서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잡념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도 치는 걸 보면서 카페나 벤치에 앉아서 바다멍을 때립니다. 이게 저만의 큰 휴식이고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휴식도 있는데요. 그냥 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뭐라고 했죠, 제가? 그냥 쉬는 거라고요. 계속 달리기 위한 일상 속의 작은 휴식은 일단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뤄낸 것들, 유튜브로 따지면 영상 조회수 잘 나온 것들, 댓글 잘 달린 것들,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댓글들, 구독자가 많이 늘어간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나만의 계획들을 보면서 내일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렇게 막 설레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파민이 뿜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크게 힘들 때는요, 한 번씩 큰 휴식도 줘야 하고 작은 휴식들도 나만의 오늘 하루 고생했다 라는 의미를 둘 수 있는 휴식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어떻게 쉬는 게 내가 계속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휴식일까 라는 고민을 한 가지 해보시고요.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게 내 휴식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휴식이 맞는지 체험을 해보셔야 내가 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한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슬프긴 합니다. 휴식도 효율을 따져서 쉬어야 된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식을 못 찾으셨더라도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수고했다,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 한마디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잘 쉬어주시고요.